안녕하세요, 한글호입니다. 자, 이번 시그니처 영상 강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QR코드를 꼭 확인해 주시고 영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중력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달과 지구 혹은 달과 인공위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은 여기서 원심력 또는 구심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 선생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무중력 상태, 그리고 거리에 따른 중력의 크기, 그리고 질량에 따른 중력의 크기,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더 심화적인 내용, 원심력 또는 구심력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인데 이 단원에서는 등가속도를 다루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를 그림이 아닌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를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꾸준히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이겠죠. 자유낙하 운동이 20년에는 좀 다양하게 나왔지만 이것을 다시 속도와 연관지어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또는 거리, 이러한 계산적인 문제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와 함께 꼭 필수로 나오는 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은 항상 매년마다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주차에 중력에 대한 꼭 필수적인 개념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또 정리해서 나옵니다. 특히 중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묻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면서 중력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출문제도 함께 포함시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현상 또는 생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가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식물의 뿌리는 땅속을 향해 자란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육상에 사는 무거운 동물들은 중력에 대응하는 어떠한 저항을 갖기 위해서 뼈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근육이나 골격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니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도가 낮은 곳은 높은 곳보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가 풍부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고민하다 보면 엉뚱하게 답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문형 문제는 선생님이 의도를 갖고 좀 낯설은 어떤 그런 문장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논할 때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낮은 곳과 높은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란 말 나와 있죠.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거리에 따른 중력의 크기의 변화를 주로 주 내용으로 다루는 문장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이란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 문장은 이 근거에 의해서 옳은 문장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얼핏 보면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렇게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학교 시험 형태가 주로 이런 스타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상적인 일반화된 문제는 방향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힘의 크기에 대해서 작용과 반작용, 또는 힘의 방향, 또 힘의 크기, 질량에 따른 힘, 이런 걸 묻지만,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사과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도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면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향성 묻죠? 지구 중심 방향 확인됐습니다. 그럼 맞는 거겠죠? 자, 중력은요. 자, 사과는 지구와 가까이 있고 달은 지구와 멀리 있으니까 거리에 따라서 힘이 작용한다,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힘은요, 거리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으로, 즉 거리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옳지 않은 문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과가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지구가 둥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둥글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거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식에 근거해서 힘은 커진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만유인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관찰할 때 A라는 물체를 보면 둥그렇죠? B도 둥그렇죠. 그럼 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거리를 도입할 때 거리의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우리가 관찰 시 항상 물체의 표면, 지표면 또는 물체라고 하면 표면이 되겠죠. 지표면이 공면을 이루게 되면 항상 거리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R제곱분의 GM이라는 이 중력을 바탕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와 B는 항상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란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반대다. 이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F1과 F2는 서로 어떤 관계? 작용과 반작용 법칙 관계다. 그러므로 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해서 기억이 맞다라고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니은을 보실까요? 자, A의 질량이 2배 커졌다. 그럼 요 관계식을 통해서 질량이 커졌으니까 힘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야죠. 자, 그런데 거리란 조건이 나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F1의 크기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F2도 돼야 한다. 2배가 돼야 된다.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틀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볼까요? 거리가 멀어진답니다. 그러면 R제곱이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F1과 F2 크기는 작아진다. 오호, 맞는 내용이군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 또 나오죠? 자, 그 다음 2일차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일차에는 속도, 시간, 그 다음에 가속도와 다른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푸는 방법도 이걸 공부하면서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프를 확인한다 할 때 꼭 X축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간, Y축은 위치가 되는군요. 그러면 시간과 위치 그래프를 딱 보고 해석합니다. 자, 요 직선 형태군요. 직선이면 1차죠. 1차 그래프입니다. 1차 그래프다? 그러면 일정하게 뭐 한다? 변한다가 됩니다. 무엇이? Y값이. 따라서 일정하게 위치가 변한다가 되겠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할 것, 등속 직선 운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정하게 위치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갖고 보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0초에서 1초까지 A는 1m를 이동합니다 라고 했죠. 일정하게 변하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자, 2m에서 4m까지 변했네요. 몇 초 동안? 2초 동안. 일정하게 변하는 거니까 그럼 1초 동안에 얼마 변합니까? 1m 변하는 것이죠. 확인하셨죠? 자, 그럼 0초에서 2초까지 누구? B를 확인해 보죠. 자, B를 확인해 보면 0초에서 2초까지 위치가 0에서 4로 변했군요. 그럼 2초 동안에 얼마 변했다? 4가 변했다. 그럼 평균 속력은 당연히 2m/s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1초일 때 순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때 순간 속력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기울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다시 정리해 줄게요.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순간 속력을 묻는다. 그렇다면 순간 속력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기울기로 확인한다. 그러므로 A와 B의 기울기를 확인하면 B의 기울기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디귿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답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 번 더 해볼까요? 속도를 보시면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2초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느냐? 방향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속도가 꺾였어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무엇을 갖고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속도라는 것은 방향을 갖고 있죠. 따라서 직선상에서 움직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플러스 방향, 그 다음 마이너스 방향으로 구분 짓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플러스 5m/s다.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m/s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프상에서 지금 속도의 부호가 무조건 뭐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속도가 바뀌려면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한다? 변해야만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부터 디귿 확인 들어갑니다. 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데, 자, 그래프상에서 먼저 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y축 값을 확인하자. 시간과 속도입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면적을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는 무조건 필수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거리가 되겠고, 이동거리죠.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무슨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따라서 이동거리를 묻게 되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삼각형 면적 구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밑변은 4, 높이는 4, 그리고 2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8m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가속도 묻죠. 가속도는 뭐다? 기울기다. 그러면 2초까지 기울기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값으로 y값을 나누는 것이죠. 따라서 x값의 변화량은 2, y값의 변화량은 4. 그러므로 2m/s 제곱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디귿 볼까요? 1초일 때와 3초일 때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여기서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합시다. 여기선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하지만 여기선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합니다. 맞죠? 자, 속도가 증가.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 어떻다? 같아야 한다. 이때 우리를 플러스 A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감소한다? 그럼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어때야 한다? 반대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호는 우리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초일 때는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플러스, 자 3초일 때는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므로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히 푸는 방법을 배우시고 꼭 그대로 따라